자, 정규 분포의 활용 문제인데, 외적 활용 문제라고 하면 상황이 주어져 있겠지. 근데 다 까놓고 보면 내용적인 부분과 문제의 난이도 이런 것들은 다 앞에서 했던 것 이상으로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거예요. 자, 구체적으로 같이 읽어보면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생산되는 과자. 과자인데 뭐 아이템만 바꿔서 나옵니다. 문제의 구조는 다 똑같을 거야. 한 봉지의 무게는 평균이 130g. 무게니까 연속 확률 변수죠. 자, 정규 분포인데 130의 표준 편차가 얼마다? 자, 10이다. 뭐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하네. 이 공장에서 생산된 과자 중 임의로 선택한 과자 한 봉지의 무게가 무게가 얼마 이상? 135 이상 145 이하 1 확률을 표를 보면서 구하라고 하고 있네요. 자, 그럼 얘를 표준 정규화 시키면 되죠. 자, 이미 가운데는 Z로 바뀌었다라고 하고 양변에 130을 빼면은 5가 되고 15가 되고 자, 10으로 이렇게 나눠줘야 돼. 0.5, 1.5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럼 얘는 이제 P에 0에서 Z가 1.5에서 그죠? P0에서 Z가 0.5를 빼주면 되는 거니까 자 1.5까지가 0.4332가 되고 0.5까지가 0.192론가요? 얘네 둘을 빼주면 되는 거니까 43321915 앞에 0.2 붙어 있지. 자 얘네들 빼면은 71342 0.2417이 되는 거니까 답은 몇 번이겠어요? 5번이 되겠네요. 자, 49번 세차장. 이번에는 승용차가 나오네. 세차하는데 걸리는 세차 시간은 이제 연속적인 양이죠. 자, 평균 30분 표준 편차가 2인 정규 분포. 자, 시간이네요. 시간은 정규 분포에 따른대요. 자, 30에 2의 제곱을 따른다고 하고 있어. 이 한 대의 승용차는 세차장에서 세차할 때 세차 시간이 33분 이상, px가 얼마 이상? 33분 이상인 건데 얘를 z로 바꾸면 이제 30을 빼면 3이고 그죠? 2로 나누었으니까 1.5가 되겠지. z가 1.5보다 크다는 건 0.5에서 그죠? p에 0에서 z가 얼마까지? 1.5까지. 그림으로 조금 표현을 해보자면 정규 분포가 있었는데 가운데가 0이고 표준 정규 분포가 있었는데 1.5 이상을 쓰라고 했던 거니까 딱 절반이 얼마야? 0.5고요. 그 다음에 0에서 1.5까지가 0.4332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흰 부분이 0.4332인 거니까 이 부분은 0.5 빼기 0.4332가 되니까 0.0668이 되겠죠. 0.33분 이상인 거니까 1.5 이상인 거니까 0.0668인데 그 확률값이 있네요. 답은 2번이 되겠네요. 자, 50번 A 과수원에서 생산되는 귤의 무게네요. 연속된 양이네, 그죠? 근데 뭐 A, B가 구분되어서 나오니까 표시를 이렇게 하면서 해봅시다. XA라는 확률 변수는 무게인데 평균이 86이고 표준 편차가 얼마? 15였다. 과수원에도 저는 사과인 줄 알았는데 귤을 생산하고 있네요. 자, B 과수원에서 자 이제 XB도 평균과 표준 편차가 다르겠죠. 평균이 얼마야? 88. 그다음 표준 편차가 10. 자, A 과수원보다는 더 평균적으로 무거운 귤이면서도 더 고르다, 그지? 표준 편차가 더 작으니까 88에 더 몰려 있는 그런 과수원이었다는 거지. A에 비해 B 과수원이. 자, 근데 A 과수원에서 임의로 생산한 균의 무게가 98 이하, PXA가 98 이하. 자, 그 다음에 B 과수원에서 임의로 선택한 균의 무게가 Ag 이하. 이 확률이 지금 똑같다라고 한다면 자, 일단 표준 정규화 시켜서 비교해 봐야 될 건데 일단 과수원 A 쪽에서 Z로 바뀌었다고 하고 그럼 98에다가 15를 빼고 그죠?
아니지 86을 빼고 미안해 평균을 빼야지. 표준 편차를 나누어 주면 PZ가 지금 15분의 12였겠다. 그죠? 얘가 이제 B 과선 쪽으로 이제 바꿔서 비교를 해야 되겠지. 자, XB가 Z로 바뀌었다고 하고 A 빼기 88을 뭘로 나눈 거야? 10으로 나누었던 거가 되겠지. 자, 그럼 둘 다 Z가 이제 작은 쪽에 있으니까 같은 값을 가져야지만 이제 확률 값이 서로 똑같이 되겠죠. 자, 그러면 15분의 12 자체가 10분의 A 빼기 88과 똑같아야 하니까 15분의 12는 5분의 4죠. 그래서 대각선으로 곱하면 40은 5A 빼기 88 곱하기 5가 될 거니까 88 곱하기 5는 440인가요? 해서 5A는 440 더하기 40인 480이 되고요. 그러므로 A는 5로 나눠주면 되는 거니까 96이 되겠네요. 그래서 답은 96이라 볼 수 있겠네. 자, 이항분포와 정규분포가 서로 바뀔 수 있다고 했죠. 근데 조건이 있었지. 자, x가 BMP로 이렇게 주어졌을 때 자, MP랑 N의 1 빼기 P, Q라고도 하죠. 얘가 5보다 크다라는 전제가 있는데 근사값은 안 내고 근처에 있는 값 애매하게 주어지는 경우가 없으니까 거의 바뀐다라고 보시면 얘가 정규분포 MP에 MP 1 빼기 P로 바뀐다라는 이야기. 그래서 개별 단위의 이항분포상에서 확률값이 구하기 힘드니까 정규분포로 환산을 해서 표준 정규화시켜서 표상에서 답을 찾는다 뭐 이런 논리거든요. 제가 한번 봅시다. 이항분포 48에서 4분의 3을 따른다고 한데 확률 변수 x가 그럼 저 값을 예를 들어 여러분들 보세요. x의 33을 구한다 하더라도 이거 너무 힘들거든. 왜냐하면 48 컨비네이션 33 4분의 3에 33승에 4분의 1에 15승 이렇게 쓰기가 너무 힘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할 수 없으니까 심지어는 이제 34, 35까지 가서 42까지 다 구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는 건 아니고요. 자, 48 곱하기 4분의 3이든 4분의 1이든 얘는 이제 36이고 12인 거니까 다음 무조건 뭐보다는 커요. 5보다는 크잖아요. 그죠? 그러면 얘가 정규분포로 바뀌어. n에 48 곱하기 4분의 3 48 곱하기 4분의 3 4분의 1 하면 36에 9로 바뀌는 거죠. 9는 이제 표준 편차를 한눈에 알 수 있도록 제곱수로 쓰는 게 좋고 3 제곱 표현인 거죠. 제곱수가 아니라 제곱 표현으로 이렇게 하고 자, 그러고 나서 저 값을 구해보면 되겠죠. 33에 이제 36을 빼고 뭘로 나눠줘요? 3으로 나눠주지. 자, 그러면 Z로 바뀌고 42에 36을 빼고 3으로 나눠줘. 자, P는 그럼 마이너스 1이고 Z고 2 뭐 이렇게 될 거니까. 자, 그러면 이제 매번 쓰기가 너무 힘든데 이제 이 정도는 이제 아실 거라고 판단을 할게요. 마지막으로 쓸게 그냥 이렇게 두 개를 갖다가 다 더하는 거니까 요 값과 요 값에 다 더하면 되죠. 0.5818 그러니까 0.8185가 되겠네요. 답은 2번이 되겠네. 자, 52번. 자, 한 개의 주사위를 180번 던질 때 2의 눈이 35번 이상 나올 확률. 자, 그러면 2의 눈이 나오는 거니까 이 확률 변수는 이항분포죠. 180번 해서 2의 눈이 나올 확률이 이제 얼마야? 6분의 1인데 자, 이 상태에서 x가 몇 번 이상 나오는 확률을 물어보느냐면 35의 이상을 묻고 있죠. 이항분포 기호로 나타내라. 이미 나타내어 버렸네요. 제가 자, 180하고 6분의 1하고 앞에 b라고 쓴 이게 이제 양관의 1번에 대한 답이고요. 자, 1에서 구한 이항분포에서 x가 근사적으로 따르는 정규분포 기호로 나타내라고 하면 지금 검증하는 과정은 앞으로 될 만한 것만 나온다고 생각하면 되지만 한 번 더 해보자면 30이고 여기는 이제 150인 거니까 둘 다 무조건 뭐보다는 충분히 커요. 5보다는 충분히 크지. 자, 그러면 이제 정규분포 기호로 나타낼 수 있는데 자, n은
180 곱하기 6분의 1이 평균이 되고요. 이 평균의 6분의 5를 곱한 게 이제 분산이 될 거니까 30에 또 30에 6분의 5를 곱하면 25니까 5의 제곱. 자, 그래서 답은 n30에 5의 제곱까지 나타낸 게 되어버리는 거지. 자, 그러면 우리가 정규 분포도 바꿨으니까 걔가 35번 이상 나올 확률을 구하라. 이게 훨씬 이항 분포일 때보다는 쉽게 구해지죠. 자, 정규화 시키면 35에 30을 빼고 뭘로 나눠주면 돼? 5로 나눠주면 되니까 결국 PG가 얼마보다 같거나 큰 걸 노리면 돼요. 1보다 같거나 큰 걸 노리면 되죠. 자, 얘는 0.5에서 P가 0에서 Z가 1인 걸 빼면 되기 때문에 0에서 1까지가 표에선 얼마로 나와 있어요? 0.3413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0.1587 이렇게 쓸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답은 0.1587이 되겠네. 자, 53번. 어느 회사에서 개발한 약을 환자에게 투여했을 때 치유될 확률이 60%이다. 자, 그럼 치유가 된다, 안 된다 두 가지인 거잖아요. 그죠? 치유가 된다, 안 된다. 자, 이항분포가 될 것 같죠? 150명 환자라고 했네요. 자, A라는 환자가 치유가 되었다고 B라는 환자가 치유될 리는 없다. 얘는 독립이에요. 독립. 자, 이 약을 투여했을 때 이 78명 이상의 환자가 치유될 확률을 표준 정규 분포표를 이용해서 구한 것이라고 하고 있는데, 구한 것을 묻고 있는데, 자, 그럼 X는 이항 분포 150명의 0.6인 건데, 자, 개개의 어떤 확률을 구하기는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지금 묻고자 하는 바가 PX가 지금 78명보다 큰 건데, 우리가 PX 78인 것만 구하려고 해도 150 컴비네이션 78, 0.6에 78승에 0.4에 150 빼기 78을 곱한 걸 지금 78부터 이제 쭉 가서 이제 구하려고 하는 게 힘든 거니까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150 곱하기 0.6과 150 곱하기 0.4가 지금 넉넉히 5보다 크니까 정규 분포로 바꿔서 푸는 거지. 자, 그럼 얘가 정규 분포로 환산이 되면 어떻게 쓰여지냐면 150 곱하기 0.6이 평균일 거고, 자, 이 평균에다가 0.4를 추가로 곱한 게 이제 분산이었을 건데 150 곱하기 0.6은 90이 되고요. 90에 0.4를 곱하면 36인데 6의 제곱이라고 해버리면 되겠죠. 자, 이 상태에서 px가 78보다 크다라고 하면 표준 정규화 시키면 되니까 z로 바뀌었다고 보고 78 빼기 90을 뭐로 나누면 돼요? 6으로 나누면 되죠. 자, 그럼 마이너스 11을 6으로 나누는 거니까 마이너스 2가 되고요. 우리가 표상에서 확인을 하면 어떻게 값을 찾아야 하느냐면, 자, 마이너스 2보다 큰 쪽 이렇게 가야 하는 거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0.5를 갖다가 절반 이상을 깔고 가니까 0.5 플러스, 자, 마이너스 2에서 0까지의 이 값을 0에서 2까지의 대칭성을 이용해서 구해야 하는데 그 값이 0.477이니까 여기에다가 이제 0.5를 더한 0.9772가 된다는 거죠. 자, 60%의 치유율을 가지고 있는 이런 신약이 150명 대상으로 78명 이상 치유가 되게 만드는 그 수치가 거의 98%에 상회한다는 건 뭐 문제 상황으로 봐서는 이 약은 굉장히 좋은 약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우리가 원하는 답은 0.9772가 된다는 것까지 확인 가능하겠죠. 자, 이산확률 변수 x의 확률 질량 함수가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자, 보는 순간 여러분들 어떤 느낌이 들어요? 이항 분포의 확질함이죠, 그죠? 확률 질량 함수죠. 왜냐하면 얘가 독립 시행인 거잖아, 그치? 뭐 100번 시행했는데 P라는 확률이 X번 일어날 확률을 묻고 있는 거잖아. 그러면 P가 일어나지 않는 게 100 빼기 X번만큼 일어났던 거니까 이건 이제 이항분포를 꾸준히 좀 착실하게 공부한 학생이면 보는 순간 아, 이건 이항분포의 확률 질량 함수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 표현 방식도 X가 B에
100의 P였다라고 우리가 바로 이끌어낼 수 있었겠죠. 자, 그런데 뒤에 봤던 EX가 20이다라고 했기 때문에 자, 100P가 20인 거니까 P는 5분의 1이죠. 이항분포의 기대값은 MP였으니까 시행횟수 곱하기 미션이 성공이 될 확률을 곱했던 게 기대값이었을 거니까 100P가 20인 거고 P가 5분의 1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P가 5분의 1이고 자, 이제 묻고자 하는 바를 한번 가보면 PX가 24에서 30이다 라고 하면 원래는 얘가 PX24, PX25 쭉쭉쭉 가서 PX 얼마까지 구해야 돼? 30까지 구해야 되는데 PX24만 구하기도 힘들죠. 100 컨비네이션 24에 5분의 1에 24승에 5분의 4를 76번 곱한 걸 어떻게 사람이 계산할 수 있겠어요? 이걸 다 굳이 그대로 다 계산해서 물어보는 건 아니고요. 그럼 얘를 갖다 정규분포로 바꿔야 할 텐데 정규분포로 바꾸면 표준 정규화 시켜서 표를 보고 찾으면 되잖아요. 자, 100 곱하기 5분의 1과 100 곱하기 5분의 4는 모두 5보다는 넉넉하게 크니까 바뀔 수 있는 건데 자, 그러면 정규분포의 평균은 이항분포의 기대값과 똑같고 분산도 이항분포의 분산과 똑같죠. 그래서 100 곱하기 5분의 1 곱하기 5분의 4까지 분산 처리하면 자, 100 곱하기 5분의 1은 20인 거고요. 20에 5분의 4를 곱하면 16인데 걔가 이제 4의 제곱이 될 거니까 이렇게 써주고 나서 이제 주어진 확률값을 그러니까 정규분포의 관점에서 풀어야 되겠지. 자, 표준 정규화 시키면 부등식의 양변의 20을 빼고 이제 4로 나눠주는 과정에서의 부등호의 방향은 안 바뀌고요. 가운데 x가 z로 바뀌고 자, 30 빼기 20에 4로 나눈 것까지가 상한선이 결정지어져 버리죠. 자, 그러면 좌변은 1이 되고요. 우변은 2.5가 되겠네요. 자, 얘는 p에 0에서 z가 2.5에서 p0z가 1.0까지 되는 걸 빼주면 되는 거니까 0.4938 빼기 0.4332가 답이 되겠죠. 1까지면 3, 4, 2, 3이네요. 쌤이 1. 다른 값으로 읽어버렸네. 그 4332는 1.5잖아요. 그러니까 1인 걸 빼야 되네. 0.3413을 빼야 돼. 이렇게 3413을 빼주면 그냥 단순한 계산이잖아요. 그죠? 5, 2, 5, 1. 그러니까 0.1525가 답이 되겠네요. 그래서 늘 이항분포를 정규분포로 고치고 표준 정규화 시켜서 그래프의 대칭성을 이용해서 표를 보면서 답을 찾는 이런 루틴이 내용만 알면 충분히 풀 수 있고 뭐 어려운 내용이 들어간 건 절대 아니라는 것. 그래서 개념 위주로 공부하시면 충분히 맞을 수 있는 부분이니까 잘 이렇게 복습을 하시고 기능을 익히시길 바랍니다.